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겨울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각박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들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성찰과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이 겨울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뉴스나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우리가 당면한 현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좋을 거는 이 사태와 국면을 일관되게 통찰해 나갈 민중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철학만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의 오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철학만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그에 걸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은 없었다. 이게 사실 철학의 큰 역할입니다. 일견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처럼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맨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철학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뭐 정치나 사회학 이상의 이 거시적인 관점을 한 목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철학의 큰 기능이자 역할이고 그러한 철학의 의의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견해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무척 다양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음입니다. 물음. 특히 인간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물음들. 그래서 예컨대 뭐 신에게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동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늘에 물음을 던진다. 그거는 적어도 현대 철학의 범주로는 끌고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뭐 신이 계시다면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다를 거니까 뭐 컴퓨터나 기계에 물음을 던진다 하면은 그건 이제 공학의 영역이 될 것이고 뭐 숫자나 기호로 물음을 던진다 그럼 이제 뭐 그건 수학이나 기호학의 영역이 되겠죠. 뭐 자연에 물음을 던진다 그러면 자연과학의 영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의 현대 철학은 이거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전체 철학에 대한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 철학의 핵심은 물음에 있고 그 물음이 인간의 언어로 답할 수 있는 물음일 때라야만이 오늘날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런 철학을 갖고서만이 우리가 이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현대 철학은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배제하고는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장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모님께서 어디 주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혹시 뭐 남편분께서는 뭐 하는 분이세요? 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그 뭐 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혹시 뭐 저희 애기 사주를 좀 봐주실 수 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뭐 다 같이 한바탕 웃고 그랬던 기억이 문득 나는데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철학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철학으로 세상과 소통해왔던 이른바 철학자들의 불찰이 저는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니 도사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요 근래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무슨 뭐 주역에 뭐 명리에 사주에 통달을 했다느니 다 깨쳤다느니 이런 헛소리들이 세상에 여전히 먹혀 들어가게 되기까지는 철학을 빙자해서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정말 좀 제대로 철학을 공부한 이들이 소위 전공자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철학자랍시고 머리에 먹물 조금 들은 걸 가지고 뻑하면 문자나 읊어가면서 폼이나 재고 그랬던 거 말고 도대체 우리는 진짜 전공자들은 어디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저부터가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 근래 화제가 되는 뭐 법사니 도사니 하는 사람들과 철학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할 거 없이 철학은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문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그러한 철학에 대한 세태의 무관심과 무지를 소위 철학자라는 이들은 철학을 전공한 이들은 뭐 나에게 민중에게 철학을 이해시킬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철학으로 내 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방치했고 그러한 민중의 철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더한 무관심으로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철학자들이. 그 결과 법산이 도산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다른 학문도 아닌 철학을 빙자해서 마음 놓고 설치도록 방관한 그 죄악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 몰라라 한 그 책임의 소재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를 포함한 소위 철학자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디 가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철학 전공자라고 새끼한테 애비가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적어도 쪽팔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채널에는 특히 서구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동서융합 차원에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학, 이제 동양학을 하시는 선후배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에게 돈이 없지 진리를 향한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닐 건데 어디 가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쪽팔려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 특히 철학을 전공하신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수립 및 제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디 가져주십사 겸손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막스 베버 같은 분들이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시어리 그 근대화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근대 사회의 기본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론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 휴머니즘, 그죠?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다음 모아크라시. 군주나 제왕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닌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민주주의, 그리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어떤 이 자본주의를 통한 세계 인구의 풍요화, 그다음 얼버나이제이션, 도시화, 이건 뭐 요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근대화의 어떤 특징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시티비즘, 이 어떤 사이언스, 그죠? 과학에 근간한 논리적이고 실증 가능한 어떤 사유체계, 이성과 상식이 작동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근대 문명의 특징으로 쭉 제시를 하면서 안타이 모더나이제이션, 이 근대 문명에 반하는, 즉 전근대적인 특징 가운데 아주 유의한 것으로서 베버가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어떤 사우베어, 사우베어, 이 어떤 이 파시나시온이라고도 하는 어떤 주술적 현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fascination이죠. 어떤 fascination이라고 하는 이 주술적인 어떤 현혹.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베버가 주장하는 게 ant 사우 베어룽, ant 사우 베어룽. 어떤 이게 계몽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사실 계몽, 어떤 주술적 현혹으로부터의 민중의 계몽, 깨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술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사악한 마술, 사악한 그런 마력으로부터 민중이 ant 사우 베어룽, 깨어나는 일, 현혹된 상태로부터의 각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것을 베버가 이 앤트 사우 베어룽을 이 근대 문명의 기본 전제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뭐 군사력이 세계 몇 위에 꼽히고 또 우리 한류 문화가 어떤 K컬처가 뭐 전 세계를 주름잡고 또 집회조차도 정말 더없이 평화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신명나게 우리 민족이 또 흥이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해낼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저력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분명히 오늘날 이로써 우리는 몹시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이 조건에
부합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이 근대화의 조건들에 부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로 경제적인 부를 이뤘고 우리가 디모크라시 민중이 주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금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그다음 파시티비즘 대다수 민중이 이성과 상식에 과학적 어떤 이성과 상식에 의거해서 주체적인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고 또 우리 유교 문화의 어떤 휴머니티 인간다움이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살아있고 이로써 지금 우리 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모든 근대화의 요건을 우리가 너무나 충실하게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역시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엔트사우베르ung, 이 주술적 현혹으로부터의 전 민중의 대각성, 이것이 빠지게 된다면 이걸 대개 이제 탈주술화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철학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탈주술화가 우리 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시민의식은 얼마간은 전 근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요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한 분 한 분, 이름 모를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제가 더 없는 존경심을 갖게 될 정도로 그러한 성숙도를 우리 민중이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주술적 현혹으로부터의 각성 없이는 우리의 정치도 철학도 모든 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전 근대에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될 주술적 현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매혹되어 있는 거, 현혹되어 있는 게 뭐죠? 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정말 이성과 상식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저희 제갈건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반공, 빨갱이, 폭도, 무슨 선거 조작, 간첩 이러한 주술에서 적어도 저희 세대와 제 자식들 세대만큼은 엔트사우베르ung, 이 탈현혹, 각성을 좀 할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십 년간 그죠? 과거 독재와 군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걸어놓은 이 사악한 주술에 우리 모두가 시달려 왔습니다.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동서로 분열되고 이제는 정말 어떤 전 민족적 차원에서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요. 특히 현대 철학이라는 건 주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의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현대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특히 주역 같은 고전을 우리가 더는 이것을 어떤 수와 상의 문제로 이거를 주역 같은 걸 더 이상은 우리가 수와 상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상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걸로 남을 위협하고 혹은 남에게 헛된 희망이나 망상을 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묻고 인간의 언어로 대답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러니까 미래에 뭐 길흉이나 회린을 점치더라도 점괘로 사람을 겁박하고 사람을 그냥 망상병 환자로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점괘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떳떳하고 올바르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흉한 점괘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점괘만을 믿고 방자하게 군다면 아무리 길한 점괘라도 당신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주역의 의리고 주역의 의와 이치가 대충 아무 점괘나 뽑아서 거기다 대강 듣기 좋은 말 갖다 붙여서 돈이나 받아먹고 그런 게 주역이나 철학의 의리가 기본 의의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주팔자가 좀 사나워도 또 아무리 관상이 좀 안 좋아도 아무리 이름이 뭐 나빠도 아무리 풍수가 뭐 사는 데가 뭐 험해도 그럴수록에 내 몸과 마음을 치열하게 갈고 또 닦아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 삼가고 조심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꾸준히 헤쳐 나아간다면 당신의 운명은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시하겠다. 그 인간다움을 제시해 주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동양 철학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지. 무턱대고 당신의 운세가, 당신의 운명이 흉한가? 길한가? 그거를 제시한다?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현대 철학은 그런 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상수학적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적어도 지금 이건 오늘날의 어떤 zeitgeist, 오늘날의 시대정신 하에서는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상과 수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섰어요. 상과 수로 점치는 일은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월등한 수준에서 능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어떤 뭐 디지털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어떤 prognosticate, 미래 예측, 그죠? 미래를 점치는 일, 특히 미래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일을 철학의 주요 업무로 삼게 되면 그러한 철학은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이런 디지털 제사장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깨질 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밀려버렸어요. 상과 수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에서 인간은 밀려버린 거예요, 이미 그때. 오늘날 철학이 살 길은, 서구 철학은요, 이런 쪽으로는 나름 참 잘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방면에서는 서구 철학이 확실하게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철학이 또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의 철학이 살 길은 더는 엉터리 같은 그런 마술쇼에서나 먹힐 법한 상수학과 주술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철저하게 인간다움, 무엇이 정령 인간다운 것이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치인가를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함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주팔자가 좋네 나쁘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 엉터리 주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길이야말로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는 가장 위대하고도 좋은 길임을 우리 동양의 철학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상이 좋니 나쁘니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좋은 관상을 만든다 하는 것을 철학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름이 좋니 나쁘기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인간의 이름이 결국엔 빛나게 될 수 있음을 우리 동양의 철학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풍수가 좋니 나쁘니를 따지기 전에 인간다운 정말 참된 인간이 자리를 틀고 있는 곳에 풍수와 기운이 좋게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 동양의 철학이 제시하고 증명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 민중이 허황되고 삿된 그런 주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탈피해서 정말 오늘날의 우리 민족의 수준에 걸맞은 그러한 철학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이성과 상식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망각한 그러한 도사니 법사들이 철학을 위시하여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떡하니 새기고 유세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술적 행위를 더는 우리 민중들이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오직 인간다움으로 승부하고 인간다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진짜 근대화가, 근대화를 넘어선 우리 한국만의 우리 한국 특유의 현대화가 꼭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에게 인간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철학적 신념이, 이거는 어떤 공통적이고 합의된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실 우리 유교 문화의 중핵이잖아요. 인간다움,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인인지심.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백성들에게 아무리 명령이 있었다지만 백성들에게 차마 총뿌리를 겨눌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군인의 마음, 그게 전부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그게 사실은 그런 게 다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다움입니다. 유교라는 것도 물론 이제 유교와 유학은 개념적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유교가 좀 더 문화적인 것이라면 유학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나올 때 그걸 우리가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유교도 우리가 일종의 종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민중 가운데 종교 조사나 이런 걸 해서 통계를 내거나 그랬을 때 무교라고 대답하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사실 그냥 유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는
교리가 핵심이거든요. 교리가 없으면 종교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종교는 교리가 핵심인데 만일 유교도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의 교리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곧 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인.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인이라는 게. 다른 게 별게 없어요. 유교라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인하게 사는 법. 그게 유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유교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근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는 어떤 이 엔트사우베르ung, 어떤 탈주술화의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우베의 어떤 주술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이면서도 능률적인 길은 우리는 컨퓨시아니즘, 이미 유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교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인간다움인가를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하는 일, 인간다움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될 때 저는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우리 유교 DNA가 베버나 뭐든 서구 학자들이 제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휴머니즘, 뭐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뭐 디모크라시, 얼버나이제이션, 파시티비즘 이러한 모든 근대화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컨퓨시아니즘, 유교 하나가 우리 유교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다움, 그게 맨 인이라 그랬잖아요. 인,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게 그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맹자가 말하잖아요.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곧 사람다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인의 예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자 태도요. 지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자 분별이라. 우리 유교에서 모든 게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이라는 것은 이건 서구에서 말하는 휴머니즘하고도 약간은 달라요, 사실. 무조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거랑 인간이 주체적으로 인간답게 한번 되어보자 하는 거랑 이건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더 넓고 더 큰 범주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뭐 서구 사람들 예컨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그런 거 하늘 뭐 그런 거 이제 다 제끼자. 그리고 뭐 건물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방해되는 거 자연 뭐 그런 거 다 제껴버리자. 무조건 인간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랑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어떤 초월적인 뭐 초자연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러한 힘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자. 이거 공자가 하는 말 다 그런 거잖아요. 경귀신이 원지라는 게 귀신이고 뭐고 이런 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경하되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모종의 두려움도 갖고 하되 그것에 천착하지 말자 하는 게 그게 공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거랑 인간다움이라는 거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알아야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자연하고 우리가 공생할 방법을 모색하자. 그리고 작은 생명이라도 같이 사는 쪽으로 가자.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가자 하는 게 그게 사람다움이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거하고 인간다운 거는 다르잖아요. 휴머니즘하고 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는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뭐 도사니 법사니 하는 사람들을 백날 첫날 구속시키고 뭐 잡아 넣어도 우리 민중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그런 헛된 주술적 현혹과 망상에서 완전히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철학을 빙자한 그런 사학은 판을 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수요가 있고 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혹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저 짓거리들을 점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아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란 사람까지도 챗 GPT한테 물어보니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정치를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이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 뭘 믿어야, 뭐 유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제사 지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유교랑 제사는 사실 아무런 별 관계가 없어요. 제사라는 것도 뭐 3년상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전부가 뭐, 예, 뭐 상을 차리고 뭐 어디다가 뭘 갖다 뭐 홍동백선이 뭐 절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다움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3살 때까지는 사람이 인간고시를 제대로 못할 적에 부모가 그 고생을 했으니 3년상 정도는 지내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인간다움 아닐까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이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내가 지금 발 딛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그들이 노력한 공이 있으니 그 정도는 뭐 1년에 2번 명절 정도는 기리는 그들의 노력을 기리는 것이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움 아닐까 하는 그냥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걸 뿐이에요. 전부가 그냥 무엇이 인간다움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유교라는 거는. 방식은 전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말단이에요. 형식이라는 것은. 뭐 성당에 가서 내가 천주교 믿는 분들은 뭐 위령 미사를 드리든 뭐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상 차려놓고 제사를 모시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뭐 절에 가서 뭐 추모를 뭐 하든 그냥 산에 가서 내가 물 떠놓고 묵념을 하든 뭐가 됐든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스스로 떳떳한가 떳떳하지 못한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그 제열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3년상은 너무 깁니다. 1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그래도 네 마음이 편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공자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연은 인하지 못한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3년상이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게 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이지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오늘날에 이런 시절을 살았다 공자가 그러면 저는 결코 공자가 3년상을 지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이지만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우리 가족은 전부 같이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비행기 안에서 정말 잠깐이나마 진심을 다해서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진심으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다만 늘 물음을 던지라 그거죠.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지금 현재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부족하다면, 뭔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나는 더 인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장차 그 물음을 멈추지 말라. 유학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인생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은 점괘나 점쟁이 말이나 사주나 관상이나 이름이나 풍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답고자 하는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주는 희망과 용기 이게 전부예요. 또 유학에서 말하는 전부. 그래서 우리 민중이 저마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나는 너는 우리는 지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멈추지 않을 수만 있다면 도산이 법산이 하는 이들의 허황된 그런 예언들은 저절로 그 힘을 상실하고 갈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올 겨울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 얼마나 인간다움에 간절하였나.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인간다움의 추구에 있어 왔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올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시사 얘기는 안 할게요. 시사 얘기는 안 할 건데 이 말씀 마지막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뉴질랜드에 오래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뭐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 따님이 이제 올해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이번에 집회하는데 그 여의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나가보셨다 그래요.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인 줄, 우리 민족이 이토록 뛰어난 민족인 줄을 내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알게 됐다고. 나는 한국이 좋고 내가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러더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나라가 좋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집회 마치면 쓰레기 전부 치우고 어떤 뭐 선결제 문화라든지 학부모들이 나와서 또 그 중고교생들을 보호하고 그 역사를 이거 진짜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역사거든요. 역사 중고등학교 내내 한국사 무슨 근현대사 뭐 연도 외우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르치느니 한번 이 역사의 실지 현장에 내가 참여해보는 거. 예,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사실. 예. 그 공부하겠다고 나온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그냥 자진해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어디 뭐 서구 어디 뭐 무슨 불란서 혁명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1789년 불란서 혁명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 그런 서구 사회의 그 구라파의 문화나 어디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를 계몽시켜 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다움이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 문화의 힘이라는 게 그게 이번 이제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예, 불란서 혁명 지금 세계적으로 불란서 혁명을 아주 민주화의 어떤 시발점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현대 역사에서 현대 철학에서 현대 역사에서 정말 이 민주주의의 시발점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꼽히운 거는 저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말고 다른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를 꼽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K-팝과 K-컬처를 이어서 이제는 우리 K-필로소피 어떤 K-철학이 우리 유학이 우리 인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국방을 뭐 허술하게 하고 한민족이라 그래서 북한의 불이남을 무조건 눈 감아주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집회 나간 사람들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같은 동포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그게 수호지심이잖아요.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 그게 수호지심이란 말이에요. 다만 허황된 과거의 망령 그리고 집단 주술에 가까운 전근대적 사유에 현혹되어서 법산이 도산이 하는 이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그들이 판을 치고 심지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엉터리 점을 쳐서 백성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백성들의 희망을 꺾고 그러한 철학의 참 철학의 부재로부터 오는 손실, 예, 철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함. 철학은 누구나 다 있어요. 철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똥 철학도 철학은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의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함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프랙티컬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내가 백날 첫날 내 머리에 철학이 들어있다고 그 얘기해봤자 그런 철학은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철학은 이제는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민중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외치는 함성 그것이 바로 철학함입니다. 예, 철학함 없는 철학은 이제는 그거 다 죽은 철학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러한 철학함의 부재로부터 오는 손실, 그리고 내란과 분열이 가져오는 손실, 철학의 부재로부터 오는 내란과 분열이 가져오는 손실, 그것이 정녕 더 막대하고 위중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른 무엇에 앞서서 헤아려 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을 사랑하는 한 민중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까지는 뭐 제 말이 뭐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 말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철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철학을 사랑하는 한 민중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제시는 제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이 좀 좋겠다. 그게 좀 온당하다 싶어서 부득이 오늘 강의까지를 장자 길라잡이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